안녕하세요.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지난 한 주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IT 위클리 첫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뉴스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는 칭찬에서부터 방송 마지막 종료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많은 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에 힘입어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6월 2주차 배종인의 IT 위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이번 주를 마치기 전 알아야 할 IT 뉴스 10입니다. 수많은 IT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희 이포디에스 뉴스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IT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AI 지출, 생성형 19% 고작, 예측 해석 AI 투자 81% 육박 이라는 기사입니다. 인텔이 IDC에 의뢰해 2024년 IDC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성숙도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태 지역의 전반적인 AI 성숙도는 중간 단계이며 한국은 기업, 정부, 사회경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아태 지역의 AI 지출은 2027년까지 연평균 28.9%로 성장이 예측되며 907억 달러, 하나 약 124조 원에 도달할 예정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도 아태 지역의 AI 예산 가운데 19%만이 생성형 AI에 할당됐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81%는 예측형 및 해석형 AI에 할당되면서 IDC는 예측형, 해석형, 생성형 AI는 모두 중요하며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AI를 연속체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1. 5G 인프라 정비 확대, 데이터 수요 폭발 대비라는 기사입니다.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일본 총무성이 NTT 도코모 등 대기업 4사에 새로운 통신망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5G 주파수인 서브6 즉 3.7GHz 대역의 도심부 보급률을 80%까지 높일 계획으로 현재 보급률은 30에서 40%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월 평균 데이터 유통량이 최근 10년간 약 13배 증가했는데 향후 인공지능 보급 등으로 통신량이 급증하면 현재 이동통신망으로 이런 데이터 사용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보급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204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보다 348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IQ랩,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 팹 첫 삽이라는 기사입니다. IQ랩은 지난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전력반도체 전용 팹을 착공했습니다. IQ랩은 SiC 파워 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20배 이상 성장했으나 자체 공장 미보유로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IQ랩은 총 1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8인치 전력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하며 본격적으로 소자 설계 기업에서 전력 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8인치 공장이 신설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 당시 총 8천억 원 규모의 전력 반도체 분야 신규 투자가 예상됐으나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로 총 투자 규모가 1조 2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인텔 모든 곳에 AI 전선에서 반 엔비디아 결집이라는 기사입니다. 인텔은 최근 인텔 AI 서밋을 개최하고 AI에 대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인텔 중심의 AI 파트너십 확대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저스틴 호타드 수석 부사장 겸 데이터 센터 및 AI 그룹 총괄은 2026년까지 80%의 기업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의 지출은 2027년까지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AI 에브리웨어 전략은 PC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또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아우르는 확장 가능한 AI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데요. 현재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큰 챌린지는 특정 AI 칩을 중심으로 독과점되고 있다며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메모리 2024년 반도체 성장 견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2024년과 2025년에 강력한 성장을 예상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최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봄 전망을 상향 조정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24년 업데이트된 시장 가치는 미화 6,11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2024년에는 로직 10.7%, 메모리 76.8% 등 주로 두 가지 지적 회로 카테고리가 두 자릿수 증가로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대로 디스크리트, 광전자공학, 센서 및 아날로그 반도체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는 한 자릿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주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각각 21.1%, 17.5% 증가해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는 에퀴닉스 2030년 재생에너지 커버리지 100% 달성, 스코프3 감축 지원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전 생애주기 평가 관점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에퀴닉스가 자사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도입하게 되면 스코프3 범주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퀴닉스는 1월 개소한 SL4를 비롯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 지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액체 냉각 기술 등을 도입해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사에게 전력 보고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에퀴닉스는 알리백을 비롯한 다양한 지속가능 프레임워크 인증 목표를 구축하고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 및 기준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는 네페스 8레이어 RDL 인터포저 기술로 AI 반도체 적극 공략이라는 기사입니다. 네페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제74회 전자부품 기술학회에서 팬아웃 기반 RDL 인터포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인터포저 위에 여러 칩을 수직, 수평으로 연결하는 칩 내 패키징을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 팬아웃 공정 기반의 재배선 인터포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8레이어 공정은 기판 위에 플립칩 공정이 필요 없어지면서 별도 기판 없이 패키징이 가능해 전체 패키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공정이 간소화되면서 공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복잡했던 기판과의 정기적 연결이 간결해지면서 우수한 정기적 특성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칩 내 패키징 기술이 주요 화두인 가운데 우수한 정기적 특성 및 생산 효율성, 제조 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향후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덟 번째 기사는 드론 날리고 싶으면 드론 공원으로 가라 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선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4종의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 기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대 이륙 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에서 1종까지 별도의 교육 이수 또는 자격 교육이 요구됩니다. 조종 자격까지 취득했다면 이제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행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날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번째 기사는 구글 지도 타임라인 웹버전 종료라는 기사입니다. 구글의 위치 기록 서비스인 타임라인이 웹버전이 종료하고 휴대전화 등 이동식 스마트 기기에서만 지원됩니다. 타임라인은 사용자가 방문한 경로와 장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위치 기록이 사용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의 위치를 포함한 자세한 타임라인 데이터가 기록되는데요. 타임라인 기능은 구글 계정 설정에서 웹 및 앱 활동 사용을 설정하고 구글 지도에서 위치 기록을 설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구글 지도에서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하더라도 계정에서 웹 및 앱 활동이 사용 설정되어 있으면 서비스 방법에 따라 위치 데이터가 구글 계정에 저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 이동에 대한 무단 추적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등 로컬에 저장된 위치 기록만 사용됩니다. 10번째 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ADI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맞손이라는 기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나로그 디바이스가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2년간 고성능 배터리 관리 칩 공급 및 정밀한 배터리 온도 측정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향상된 고속 충전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임피던스 측정법을 활용한 기술은 온도 측정 장치 필요 없이 개별 배터리 셀 내부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온도를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 충전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충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배터리의 충전 및 건강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를 마치기 전 알아야 할 IT 뉴스 10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2차 전지 음극 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랩실의 허운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포데이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오늘은 그랩실을 찾아왔는데요. 자, 그랩실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CNT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신소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리콘, 음극재, CNT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그랩실입니다. 오늘은 그랩실 허운 대표님을 모시고 그랩실이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랩실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랩실은 미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의 발전을 위해서 4대 소재 중에 음극재, 특히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 생산, 판매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랩실은 제4회 스타트업 넥스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21년 IR 어워드 그린 뉴딜 대상, 그리고 21년에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회사의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 및 실리콘 활물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이나 해외 2차 전지 제조사의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랩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실리콘 음극 활물질 상용화라는 목표 실현 외에 CNT 등 에너지용 나노 소재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네, 대표님. 최근 2차 전지 음극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랩실의 2차 전지 음극 소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쟁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랩실은 차세대 음극 소재인 실리콘 음극 활물질 중에서 실리콘 탄소 복합재 SiC 계열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용량 1300, 1500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고 1800, 2000 mAh 제품에 대해서는 사이클 안정성 등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실리콘계 활물질의 문제점이었던 실용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었던 실리콘 팽창 문제를 그랩실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재 제어 기술력을 통해서 그랩실의 음극 활물질 제품은 타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높은 초기 충방전 용량과 안정적인 장기 충방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 음극 활물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양산화 공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생산 공정 단순화 또 자동화를 용이하게 구현하여 향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음극 소재에 나서 이유하고 향후 2차 전지 음극 소재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입니다. 그랩실의 주력 아이템인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부터 향후 10년 이상 시장이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산업 관련 소재 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4대 소재 중에서 특히 양극 소재가 중심이 되어서 왔습니다만은 2차 전지 올바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양극 소재뿐만 아니라 특히 용량 부분에 있어서 성능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음극 소재의 개발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용량 및 충전 속도 등과 관련된 이슈로 인하여 이제는 시장이 점점 실리콘 음극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양극 소재와 더불어 음극 소재 산업 역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음극 소재 산업에서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은 특히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실리콘 음극 활물질은 실리콘 산화물계 음극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시장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리콘 탄소복합재가 2차 전지 음극 소재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음극 활물질의 발전 로드맵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2차 전지 발달을 위해서도 실리콘 산화물계보다도 높은 초기 용량 및 빠른 전기 전도성 그리고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특장점을 지닌 실리콘 카본 컴포지트계가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나노 소재 전문가로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를 연구해 오셨고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해 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원 연구소 중에 하나인 그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소재 관련된 상용화에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음극 활물질의 핵심인 실리콘계 소재와 그래핀, 카본 나노튜브 등의 나노카본에 대한 많은 연구를 30년 이상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취지인 기술의 상용화 접목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4회 스타트업 넥스콘 장려상 2021 4IR 어워드 그린 뉴딜 대상 2021년 대한민국 특허대전 특허청장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랩실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랩실이 보유한 기술과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랩실이 보유한 기술은 무엇보다도 실리콘 팽창을 최소한으로 제어해서 2차 전지 음극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2차 전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 개발 그리고 양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 팽창을 제어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짧은 충방전 사이클 문제, 생산 가격의 상승, 높은 제조 원자재 가격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랩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보다 긴 충방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리콘 팽창을 최대한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대량 생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생산원가 역시 생산 공정 단순화 및 자동화를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다수의 특허로 지적 재산권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랩실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된 특허 로드맵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랩실의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타 경쟁사의 개발 연구진과 비교해서 저희는 15년 이상 전문적으로 실리콘 응급 활물질 연구 개발을 진행한 고도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 활물질 개발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노하우, 또 그리고 경험을 지닌 연구원으로 구성된 저희 그랩실은 지금보다 더욱더 향상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저희 그랩실의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랩실의 경쟁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랩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화 파트너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제품 양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9조 원대 규모에 이르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열리는 시대에서 그랩실은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음극 소재 전문 업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활물질 외에도 싱글월 CNT 등 여타 핵심 음극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2차전지 음극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랩실이 우리나라 음극 소재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E4DS 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전 세계 국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미 2차 전지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보유국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소재 산업에 대하여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재 산업 자체가 가진 많은 시설 투자와 오랜 개발 및 겸증 기간 등의 단점으로 인해서 사업적 성공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산업은 반도체 등과 더불어서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이므로 관련 소재 산업 역시 관심을 받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한다면 앞으로 국가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4DS에서는 많은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기술에 대해서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 홍보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및 특히 저희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주 배종인의 IT 위클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